퇴행성 관절염도 기승전 한약인가요? 관절 주사 히알루론산을 사니 원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 구독자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주었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편감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댓글이 달리자마자 또 우리 지금 요새 한간 지금 파업하고 있어서 한간 친구들이 침은 돈이 안 된다. 깜장물이 돈이 된다. 그래서 한약을 먹으라고 제가 자꾸 권한다. 이렇게 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해 주었어요. 자, 이것이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파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죠. 자, 고혈압이다, 당뇨다, 고지혈증이다, 퇴행성 거식이다, 만성 거식이다, 거식이 증후군이다. 계속 되도 않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협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타 회사 자기 협력업체 직원들을 시켜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회에 나오라고 협박을 하거나 본인의 예비군 훈련, 본인은 이런 데 번거롭게 갈 필요 없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애들을 시켜서 예비군 훈련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돈에 미쳐서 환자들 죽고 있는데 그냥 버려도 본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쓰레기 집단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미개한, 발전하지 않고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인 비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자, 한약보다 침이 실제로는 돈이 더 됩니다. 자, 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의 실비, 한 10년 이상 넘은 실비들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실비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들도 꺼리고 저도 굳이 권할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죠. 그냥 침 맞으러 자주 오셔라 하는 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빠르게 고쳐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약을 일단 드시게 되면 제가 드시게 하는 건 제가 권유를 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이 드시는 시작부터는 간이 나쁘지 않냐? 저희 한의원에 몇 년씩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왜냐? 다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일단 복용이 시작하면 그 복용 중이든 아니면 복용 이후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건강상의 일말의 안 좋은 변화. 피곤하다. 뒷목이 뻐근하다. 소변 색깔이 변했네? 이런 것들, 내가 술을 먹었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약을 복용 중이거나 복용 직후에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한참 전에 수년이 지나더라도 다 한약 때문이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돈을 떠나서도 엄청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 한약을 복용하도록 권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왜냐? 대부분이 우리 파업 장인들 덕분에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저는 정상인이라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가 돈이 더 되니까 환자한테 가장 우수한 치료를 권하지 않고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을 권하는 이런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네요. 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질환이 있대요. 자,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질환은 사실 질환명이 아니라 그냥 퇴행이란 단어, 그다음에 관절이란 단어, 그다음에 염증이란 단어를 그냥 합쳐 놓은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40대 이상의 사람이 저 관절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면 그냥 이런 질환명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환명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냥 아프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 아파진 게 아니고 좀 그전부터 계속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질환명이 우리 임상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질환의 뒤에서부터 염증이란 단어. 그냥 당연한 소리죠.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염증입니다. 자, 치매가 됐든 알츠하이머가 됐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됐든 그 어떤 증후군이든 그 어떤 질환이든 그 해당 부위에는 당연히 건강이 떨어지고 건강상 불편한 것이 일어나면 그 부위는 무조건 염증입니다. 막판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나쁜 일 중에 막판은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한 소린 거고 그리고 퇴행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니까 앞에 퇴행성이다. 네 때문이다. 네가 나이 많아서 걸린 거다라고 너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관절 주사라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은 히알루론산이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할 가치가 없죠. 그냥 당연한 거죠. 자,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치료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을 누르거나 그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학이기 때문이에요. 대증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에는 기능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우리 서양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 말고 서양에 있는 우수한 진료를 하는 아이들이 본인들의 마음은 우수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능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걔네들은 꼬꼬마들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인 치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어떤 만성 질환의 원인 치료가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 이런 원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단 한 가지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든 우리 인생사든 자동차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 찾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이 과거에 네가 이랬으니까 현재 이렇다라고 설명하려고 그냥 설명충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재 우리에게는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다라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불량 청소년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불량 성인이 있다면 저 친구는 어렸을 때 하자가 있다. 그 어린 시절의 하자가, 그다음에 그 어린 시절의 하자를 지켜주지 않은 부모 탓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고, 자, 사가지가 없는 부자를 보면은 돈이 많은 탓을 하고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리고 사가지가 없는 거지를 보면 돈이 없는 탓이다. 이렇게 계속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현재 실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청소년이 불량하고 성인이 불량하고 부자가 불량하고 거지가 불량한 건 그냥 그 사람이 그러고 싶으니까 불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저는 아들러 심리학을 현대는 가장 우선시하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찾는 것은 가능하면 지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는 이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원인을 찾는 이유는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치유하는 것과 원인을 발견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원인을 고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발견이 됐대요. 자, 그러면 허리는 아프지만 그냥 기쁩니다. 심리적으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네요.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 친구가 히알루론산을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1934년 뭐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들을 의학의 소의 눈 쪽에서 뭐 분리를 했든 뭐 합성을 했든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분자 구조상 다른 동일한 양 대비해서 가장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분이 함유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목적이 있는 여러 분야에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화장품 같은 데 들어있으면 우리 건조한 피부에 도움을 주고, 또는 우리 관절이 퇴행성 관절이 있어서 그쪽에 연골이 닿기 때문에 젤리 같은 것을 넣어주면 그 치료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히알루론산을 비롯해서 저런 류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거 화학 물질이죠. 저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초고 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와 물에 밀가루를 갈아서 그 다음에 캡사이신을 타서 이것을 흔들어서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과학적으로 동일하죠. 화학 성분이 동일한다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상인이라면 없다.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이거 과학자들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밝혀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런 거 모르겠죠. 동일한 걸 넣어주면 동일하게 작용을 할 텐데 우리 사람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거시기하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외부 물질이죠.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넣어준 인공 화학물질을 넣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인체에 있는 면역 반응으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넣으면 결국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흡수되거나 아니면 땀으로 배출되거나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대변으로 배출되게 된다. 그래서 넣은 다음에 일정 충분한 시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것이 없고 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주사 맞는 것과 도가니탕을 먹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뭐 비슷한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런 관절주사라고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히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저런 류의 주사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느냐? 아니, 당연히 있죠. 자, 왜냐하면 주사 바늘로 놓쳐 그러면 치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고 바늘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을 맞으면 좋은 거, 그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을 주입하죠. 이것이 외부 물질이든 내부 물질이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그 물질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내주면서 염증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증을 씻어내주면서 그 동시에 그 물질 때문에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이 아플 때 손목을 주물러주면 무조건 좋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맞고 나면 뻐근한 느낌도 들고 바로 시원하다, 가볍다라고 느낌이 나시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효과는 그냥 생리식염수를 주사로 놔도 거의 90% 이상의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이름이 관절주사고 뭔가 내 관절에 도움이 줄 것 같은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저희 환자분들이 6개월마다 맞아요, 3개월마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잊지 말고 맞으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 원인, 근본 치료가 되느냐? 뭐 당연히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런 목적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얻어 걸려서 되지 않겠냐?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근본 치료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친구가 기승전 한약이냐? 제가 한약충이기 때문에 한약 이야기를 많이 해서 결국에 또 한약 먹으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엄밀하게는 한약충이 아니라 건강충이죠. 그래서 기승전 건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곤데 오타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냥 나아요. 근데 아프다고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자가치유를 합니다. 자, 우리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 그림에 보면 우리 위쪽 뼈, 위쪽 무릎뼈과 아래쪽 무릎뼈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선 이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대쪽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 조금 좁아진 느낌이 있긴 있지만, 자, 이쪽을 보면은 이 사진상으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 안쪽 무릎에 안쪽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은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무릎이 아픈 것이 퇴행성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하지만 정말 이것 때문이냐? 정말 퇴행적으로 우리 관절이 닿거나 닳아서 정말 그래서 아픈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퇴행성 변화가 생긴 이유로 아파졌다라고 하면, 이것이 맞다면, 그러면 어차피 나이가 거꾸로 돌아오진 않겠죠. 이 퇴행성 변화가 아주 좋아봐야 멈춰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질 거니까, 오늘 아팠으면 또는 지난주에 아팠으면 앞으로는 계속 더 아프겠네요. 더 이상 영원히 나을 수 없겠네요. 왜냐? 퇴행성이니까. 정말 그런가요? 오늘 내가 죽도록 아픈 게 10개고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게 0개라면 내 무릎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5개가 아픈데, 내가 엑스레이 사진을 봤더니 의느님께서 파업충이 안쪽 무릎에 이렇게 뼈가 막 닿아서 퇴행성 관절염 이기기 때문에 이것은 무릎이 아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10개 중에 5개가 아프면 앞으로는 5개 아플 거고, 시간이 지나면 6개 아플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되면 10개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호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당연히 아니죠. 자, 정말로 퇴행성 변화가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근본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1번인 원인인 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개가 죽도록 아픈 것, 0개가 하나지 아프다고 하면은 바로 9개나 10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케이스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을 낀다거나 아니면 핀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시술로도 안 돼서 수술을 하셨다는 분들 중에 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의사들이 시킨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퇴행성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행성 변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향을 주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관절과 관절 사이, 어깨라고 친다면 위쪽 어깨 관절과 그다음에 팔 관절이 당연히 간격이 정상적이고 충분하면 당연히 좋죠. 그렇다면 이것이 퇴행성 변화가 됐든 아니면 노화가 됐든 50견이 왔든 이것이 가까워지면 무조건 동일하게 아프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거냐? 퇴행성 관절염의 진정한 근본 해결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이 이것을 앓고 계신 분이 나는 다른 거 됐고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나는 지금 매우 아프기 때문에 당장 안 아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스테로이드 맞으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맞으면 내가 죽도록 아픈 10과 9 정도 통증이 바로 0으로 떨어져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도움을 통해서 그냥 통증을 줄이면 되겠다.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매우 안 아프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침을 맞으시면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자주 맞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나는 바쁘고 한의원 올 시간도 없고 나는 돈도 없어서 침 많이 맞으면 돈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졸부, 여기서 이야기하는 졸부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나의 마음이 또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부자지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나는 우리나라에서 중상위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중하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10억짜리 집과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중상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시간도 없고 바쁘고 돈도 없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럴 때 한약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저는 졸부가 아니라 저는 원래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무시는 거 수면 관리하고 먹는 것 올바르게 먹고 그 다음에 똥 잘 싸는지 확인하고, 여성분이라면 생리, 배란기와 생리 때 생리통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련하기, 가장 결정적인 거죠. 수련하기는 마음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요. 강한 강도의 운동이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고 나는 여유도 있고 나는 내 건강에 진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침 안 맞아도 되고 한약 안 드셔도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아픈 무릎, 내가 아픈 관절을 치유할 수 있을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임상적으로는 자, 스테로이드를 맞으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도 맞는 분들은 너무 많이 맞아서 근육이랑 인대가 다 녹아서 이미 맛이 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버티십니다. 너무 많이 아픈데 스테로이드를 거부해서 당장 내가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이 증상을 누르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셔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잘 접근이 안 되고, 그리고 침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한 번에서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맞죠. 그리고 내 10년 된 관절염이 효과가 없다.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왜냐? 난 퇴행성이니까. 이 악의 순환 고리를 많이 도셔서 결국에 침은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 지어서 그 뒤로 그냥 아프고 사시는 경우들이 있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부자인데, 제가 봤을 땐 진 부자인데도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저는 바쁘고 저는 돈 더 벌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저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반응이 나올 정도로 침 치료를 하라고 권해도 저는 바쁘대요. 자, 그러니까 그냥 한약을 권하게 되는 거죠. 왜냐? 네가 항상 바쁘시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성비 좋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게 하는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다 바쁘니까. 그래서 임상적으로 임계점, 내가 느끼기에 충분히 나았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아픈 게 10개인데 10개가 9개, 뭐 8개 이 정도가 아니라 한 3개 정도까지 떨어질 그 임계점, 내가 느끼기에 확실히 호전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임계점이 닿게 할 때까지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닿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한약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주로 한약을 권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 굳이 한약 안 먹어도 되고 나는 한의원 뭐 몇 번 오면 되냐, 나는 그 정도 시간은 내겠다, 건강을 위해서 나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침만 나도 쉽게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임상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도 말이 기니까 듣기 싫죠. 왜냐?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것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삶을 위해서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자 실제로는 그냥 이런 거 찾죠. 네, 네이버에 치면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래서 뭐 6개월에 뭐 10,000원 뭐 이래요. 침 한 번 맞는 것보다 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꼬박꼬박 먹는다. 그래서 안 아프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한다거나 또는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분들도 이거 다 틀렸다는 얘기인 거 아는데 그냥 이런 거를 우리 대중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원하니까 이런 거 만드시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퇴행성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 할아버지든 고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기승전 한약이 아니고 그 어떤 질환이든 당신이 절대 낫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그리고 내 주위에도 모두 안 낫는다고 하고 내가 가끔 만나는 그 파업충도 이것은 절대 낫지 않는 거다. 평생 앓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질환도 기승전 건강. 네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것을 임계점 내 건강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내가 느낄 정도로 이것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무조건 낫는다. 완치가 안 된다? 무조건 그래도 좋아진다고요. 그래도 내가 느낄 정도로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별로 우리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 피곤해서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활과 자기의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약간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저희 이것이 업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